기준금리가 오르면서 3% 미만의 저금리 대출 비중은 줄어들고 3에서 6%대 이자율을 적용받는 대출자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가계부담이 커질 것이다 우려했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지난 20일에 금리 수준별 가계대출 비중을 발표했습니다. 네.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아마 보시는 분들은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통계 발표는 이제 현재 국내에 우리 경제 상황을 축소해서 딱 보여주는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자료 잠깐 보시면요. 4%대 금리 이용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4% 이상 고금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중산층들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이자 부담이 늘고 이제 이자 부담이 늘고 원리금 상환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대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4% 미만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가처분 소득도 줄고, 즉 우리 요즘 흔히 국내 경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 가고 내수 소비는 악화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자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나 늘어나는 건가요? 저희가 2년 전에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3% 금리로 우리가 대출을 네.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월 평균 5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자를 부담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 다 4% 초반 금리거든요. 그러면 약 66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는 이 부분이 아니라 거치기간이 사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월 부담하는 금액들이 약 130만 원 정도. 많이 그러면은 드네요. 허리띠 졸라 맬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연에서 8% 10%니까요. 네. 아무래도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대출 안 받으신 분 많이 없으실 것 걱정이 같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다들. 걱정이 많을 수밖에 예. 없죠. 저는 그 대출에다가 마이너스까지 있거든요. 대출 이자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긴 합니다. 이제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소득과 직업이 이제 상승되거나 위로 바뀌게 되면은 요구할 수가 있는 권리인데요. 사실상 굉장히 인색해요, 은행에서요. 네. 그래서 이 금리나 요구권을 발동을 하게 되려 하면은 사실상 은행을 가셔야 됩니다. 은행을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들은 정보는 이게 원래 이제 금리나 요구권은 정책 상품은 적용이 안 되고요.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금리나 요건을 할 것인가? 최근에 인터넷 은행이라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현재 올해 그 국내 지금 금리나 요건을 수용한 건수가 대략 한 82,000건 중에서 대략 한 22% 정도인 17,700여 건을 두 은행이 해줬거든요. 네. 이 은행을 앞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금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맘때 시기쯤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는 분들 네. 변동금리로 해야 되나 아니면 고정금리로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먼저 일단은 금리 선택보다는 상품 선정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즉 정책 국가 정책 상품을 먼저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제 은행과 보험사 대출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최근 이제 글로벌 경기 불황도 있고 국내 이제 기준금리 동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변동금리 상품도 나쁘진 않습니다. 앞으로 올해는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고정금리가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거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 여건에 맞게끔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네. 은행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기준금리가 오를지 네. 다들 뭐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금리 전망을 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금리가 이제 경기를 먼저 알려주는 이제 선행지표 같은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도 뭐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랄지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가도 저유가로 지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로 볼 때 올해는 금리 인상이 소폭 인상되거나 동결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네. 개인의 뭐 신용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좀 여유 자금이 생기신다고 하는 부채를 조금씩 먼저 정리하는 것이 올 한 해 금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현명하게 금융소비자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네. 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